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 루틴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론 영상을 제가 올린 지 좀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찾느라 그랬고요. 뭐 조금은, 좀 이런저런 좀 일이 바빠서,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으니까, 너그럽게 원래 너그럽잖아요, 여러분들. 네, 아무튼 좀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뉴런 시리즈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 연속적인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뉴런 첫 번째 시간이죠. 어, 여러분들은 뉴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뉴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주제를 잡고 내용을 어떻게 좀 전개할까 했는데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예, 굳이 뭐 어떤 뭐 교재나 문제집 아니면 뭐 어떤 뭐 영상의 내용 이런 거 가지고 순서를 정하기보다는 제 마음 가는 대로 그렇죠? 이 사진도 보세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뉴런과 전혀 관련 없는 사진이죠?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대로 올린 겁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억새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아무튼 제 기준 제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루틴쌤이 하는 게 다 맞다.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보통 어떤 과학 이론이 교재마다 다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방식도 좀 다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분류 체계가 시스템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 말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뉴런. 제가 이제 뉴런을 할 때는 보통 우스갯소리로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달리게 하는 거죠. 뉴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죠? 어쨌든 저는 이런 게 재밌고요. 뉴런을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뉴런 영어잖아요. 우리말로 표현하자 하면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즉 신경을 이루는 세포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아마 이제 새롭게 시작할 텐데 제가 이 영상을 아침에 올리니까 아마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 신경을 썼다. 그 말은 이 신경세포가 일을 했다.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좀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그때 신경이 요 신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경이라는 것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신경세포들, 뉴런은 이 세포들이 모인 어떤 기관계, 즉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경계는 우리 동물의 구성 단계 중에서 동물의 가장 기본 구성 단위인 세포가 모인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라고 하죠. 그 중에 신경계를 구성하는 물질 단위가 바로 신경세포, 뉴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금방 말했지만 신경계 단위라고 말해도 굳이 상관없습니다. 이 뉴런, 신경세포는 도대체 무엇을 하냐? 그 역할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자극과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친구가 옆에 누가 여러분을 연필로 콕 찔렀을 때, 아 따가! 왜 찔러면서 친구의 그냥 어깨를 툭 칠 수도 있고, 뭐, 왜 때려? 말을 할 수도 있죠. 이런 모든 자극과 반응을 하는 곳이 바로 뉴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뉴런으로 잡았는데 굳이 뉴런만 설명이 될 것 같지만 뉴런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체계, 시스템, 즉 신경계를 말씀을 안 드리고 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이 산을 오르고 있다 상상해 보세요. 물론 싫어하시겠지만 자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올라가는 힘들지만 그래도 아주 경치 좋은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올라가고 있는 그 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산인지 이름도 모르고 그 상태로 산을 오른다는 건 좀 의미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모인 곳 신경계는 우리 사람으로 굳이 따지면 이렇게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신경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죠? 신경이 아주 그냥 우리 몸 고루 분포해 있는데 신경계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동물의 몸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각종 변화로 인한 자극을 빠르게 전달해요. 느리게 전달할 수는 없죠. 빠르게 전달하여 그에 대한 반응을 생성하는 기관계. 여기 다 깔끔하게 정리해 있네요. 역시 사전이 좋아요. 자극을 빠르게 전달해야 반응이 빠르게 와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은 빠르게 전달돼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예. 누가 연필을 콕 찔렀는데 5분 뒤에 아프다고 느끼는 건 이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찌르고 간 친구가 도망갈 수도 있어. 벌써 5분 뒤면은. 예. 그래서 자극과 반응은 빨리 전달이 돼야겠죠. 그거를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신경계입니다. 신경계 이렇다고만 해서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이 신경계를 분리하는 게 보통 학생분들이라면 조금 좀 혼돈이 올 수 있고 혼란이 좀 올 수 있고 저조차도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재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영상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상이 맞고 틀리다가 아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만큼 신경계는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애매하다. 우리 몸 온몸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해보죠. 자, 신경계를 굳이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한번 정해보자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위치를 나눌 수 있다. 중추는 말 그대로 가운데 중심, 말초는 우리 몸의 끝부분 이렇게 위치하는 신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중추신경계 중심에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뇌와 척수입니다. 뇌는 뭔지 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척수는 여러분 척추뼈 있죠? 이게 여러분들 공부 오래 하면 척추 이렇게 아프죠, 허리. 그 척추뼈 안쪽에, 뼈 안쪽에 신경이 흐릅니다. 그 부분을 척수라고 합니다. 척수. 네. 그래서 뇌와 척수, 즉 몸 가운데 있죠. 그걸 중추신경계라 하고 그 외를 나머지를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나머지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굳이 또 구체적으로 좀 말초신경계를 분류를 하자면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금방 중추신경계를 뇌와 척수로 해놓고 끄트머리에 있는 신경계를 또 뇌신경, 척수신경? 뭐야, 이거 말장난이야? 자, 말장난이 아니고요. 네, 조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에 맞죠, 위치에 따르면. 자, 여기 말하는 뇌신경은 뇌에서 뻗어나오는 신경들, 척수신경은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신경들, 그러니까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말초신경계라고 부른다는 거,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도 중요하지만 말초신경계가 좀 더 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 끄트머리에 있는 신경계는 43쌍의 신경섬유 다발로 존재한다는 걸 알았고요. 쌍이라는 거 보니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런 걸 그래서 한 쌍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발이라고 했죠.
여러분 꽃다발에 꽃이 한 송이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 묶음을 다발이라고 하듯이 그 하나의 다발은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들이 모두 다 같이 예, 존재하는 그런 묶음, 그런 걸 신경섬유 다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운동신경 어디 있냐, 감각신경 어디 있냐 물으면 우리 온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신경들이 같은 이렇게 꽃다발처럼 묶여서 같이 이렇게 같은 비슷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43쌍이라고 했는데 43쌍 중에서 뇌신경은 12쌍, 척수신경은 31쌍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굳이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신경계 조금만 한다고 하면서 계속 길어지고 있죠. 자, 계속 갑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말초신경계, 끄트머리에 있는 신경계를 굳이 이번에는 기능으로 한번 분류해서 이름을 정해보면 기능, 하는 역할에 따라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체성, 우리 몸을 이룬다. 끄트머리 있는 신경계들이 우리 몸을 이루면서 어떤 기능을 하냐? 바로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반응을 운동 기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바로 하는 것이 체성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체성신경계 이루는 신경들은 구체적으로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능을 말하는 거죠. 이름 자체가. 그 다음에 미리 클릭을 해버렸는데 제가 자율신경계는요. 이름 그대로 자율적으로 자극과 반응이 오고 간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자극과 반응을 컨트롤할 수 없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왔다 갔다 한다는 신경계가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굳이 이 신경계는 일종의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학생들한테 신경계는 굳이 이렇게 통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 통로에는 당연히 가는 통로가 있으면 오는 통로가 있겠죠. 여기도 자율신경이 크게 가고 오고 이런 식으로 분류하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교감신경으로는 어떤 자극들이 가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무서운 거, 이렇게 좀 공포스러운 걸 만났을 때, 아니면 흥분했을 때, 그때 벌어진 우리 몸의 모든 반응들은 이 교감신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봤다. 귀신 볼 수가 없죠. 갑자기 징그러운 무서운 뱀을 봤다. 길을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침이 꿀꺽 막 침이 이렇게 막 마르고 그러죠. 이런 몸의 반응들이 바로 이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반대입니다. 이제 뱀이 지나갔어요. 이제 심장박동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까 침이 말랐는데 무서운 뱀을 봐서 지나고 나니까 다시 돌아와야겠죠. 침이 계속 마르면 좀 불편하고 몸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부교감 신경들이 그 교감 신경과 반대 역할, 반대 반응을 주도하는 신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식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배를 좀 일찍 고프면 좀 불편하니까 우리 소화기관이 위가 있죠, 위. 위에 있는 소화를 좀 1시간 있다 소화하게 해야지 하고 컨트롤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죠. 왜? 자율신경계가 그 위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 있다 소화시켜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율신경계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내장기관 정보를 받고 운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 역할입니다. 내장기관, 위, 소장, 대장, 식도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모든 반응들을 자율신경계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소화를 이따하게 이따 소화시킬 수도 없고요. 뭐 심장 박동을 지금 1분에 60회 뛰니까 좀 에너지 소비를 아끼기 위해서 1분에 20회만 뛰게 해야죠. 컨트롤해야지. 이게 안 됩니다. 예.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하기 때문이죠.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이 반응이 바로 이 자율신경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서 위험을 감지하면 그에 대한 반응을 보내주고 그 지나가면 또 정상으로 되돌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자, 교감신경이 굳이 어디에 많이 존재하냐 굳이 얘기해드린다면 척수, 아까 말씀드렸죠. 척수에 주로 많고 부교감신경들은 중내, 연수, 척수꼬리에 주로 많다.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중내는 우리 뇌 일부죠. 예, 중내. 그 다음에 연수도 뇌 일부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왜냐면 이제 뉴런에 대한 내용이지 지금 네, 이 구체적인 다른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서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예, 척수꼬리는 뭐 아래쪽을 말하는 거겠죠. 척수 아래쪽. 네, 이런 쪽에 많이 주로 분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뉴런으로 구성된 신경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뉴런의 구조와 기능,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해도 힘들 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 내용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